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직사각형 영역에서 이중적분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예제를 하나 풀어봤어요. 예제 7번 볼까요? 정사각형 영역 R이 0,2 곱하기 0,2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X도 0부터 2까지, Y도 0부터 2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 영역 위에서 타원 포물면 Z는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이 타원 포물면 아래에 있는 입체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 타원 포물면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었죠. 이 그래프가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요. z의 값은 16에서 x제곱과 2y제곱을 더한 것을 빼줬으니까 0 이상인 걸 빼줬으니까 z의 값은 가장 클 때 16이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타원 포물면이었고 우리 xy 평면하고 만나는 곳을 z에다가 0을 대입해서 풀었었죠. 그러면 넘어가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이 16이다라는 타원이 생기고 xy 평면하고 만난 곳에 그렇죠? 그때 그것을 16으로 나눠서 는 1하고 정리를 하면 이 타원의 식이 xy 평면과 만났을 때 생기는 타원의 식이 4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8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 값이 1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x축 방향으로 장축이 생기는 타원이었죠. 자, 그렇다면 xy 평면서 만나는 곳은 여기가 4고 여기가 루트 8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는 4보다도 작고 루트 8보다도 작으니까 이 안쪽에 이렇게 정사각형 영역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 영역 위에 있으면서 이 포물면 아래쪽에 있는 그런 입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 정사각형을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이렇게 곡면을 이렇게 자르겠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입체가 됩니다. 이 입체의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을 우리 리만 합을 이용해서 중적분 정의 시작할 때 근사값은 구해봤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참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영역을 R이라고 뒀으니까 R 위에서 이 곡면의 식을 적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곡면의 식은 여기 있죠. Z의 값. 자, 그렇다면 부피는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dA. 그렇죠? 근데 피적분 함수가 x도 포함하고 y도 포함하니까 뭐 x, y 순서가 어떻게 되든 특별하게 어렵고 쉽고 이 차이가 있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대로 그냥 편한 대로 잡아볼까요? 바깥쪽에다가 x의 범위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 끝나면 순서를 바꿔서 안쪽 바깥쪽 순서를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늘 중적분은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 바꿔보시고. 자, 그럼 바깥쪽에 x 0부터 2까지예요. 안쪽에 y의 범위를 둘까요? y도 0부터 2까지입니다.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을 순서대로 적분하면 되는데 안쪽 먼저, 그렇죠? 그럼 안쪽에 y를 뒀으니까 y만 변수 취급해서 y로 16-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을 적분합니다. 그렇다면 16-x제곱은 상수 역할밖에 못하죠? 그럼 그대로 적분하면 거기다 y를 곱하면 되죠? 16-x제곱 곱하기 y. y제곱은 적분하면 y로 적분할 거니까 3분의 y의 3승.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y의 3승. 그리고 y가 0부터 y가 2까지 움직였어요. y 값에다가 2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죠. 근데 0을 대입하면 여기 0이 곱해지고 여기도 0이 대입되면 0이 되니까 0을 대입한 값은 전부 0이에요.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죠.
해서 이 대입한 값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깥쪽에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dx, x의 적분이 있었고요. 2를 대입한 값은 여기 앞에 y에 2 대입하면 2가 곱해집니다. 32 마이너스 2x제곱. 그렇죠? 여기에 2 대입하면 3승하니까 2의 3승은 8. 앞에 2를 곱하면 16. 분모 3으로 나눴죠? 마이너스 3분의 16. 그렇죠? 자, 그럼 여기 32도 상수고 마이너스 3분의 16도 상수니까 정리하면 32는 3분의 하고 통분하면 96이에요. 그럼 3분의 16을 빼면 3분의 80. 그렇죠? 거기서 마이너스 2x제곱이 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깥쪽 적분하면 돼요. 3분의 80 마이너스 2x제곱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dx 적분합니다. x로 3분의 80을 적분하면 3분의 80x 마이너스 2x제곱을 적분하면 x제곱이 3분의 x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의 3승 다 됐죠? x도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0 대입하면 여기도 3승도 0이죠? 역시 0 대입한 값은 다 0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2 대입한 것만 남았어요. 2 대입하면 앞에 있는 것은 3분의 160. 그렇죠? 예, 여기 대입하면 3승하면 8이니까 2, 8이 16 마이너스 3분의 16. 그렇죠? 예, 계산하면 3분의 144입니다. 예, 약분되죠? 예, 3, 4, 12, 3, 8이 24, 48이 되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 제 8번 보세요. r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곱하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으로 주어졌을 때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sin x, 코사인 y, da를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갑니다. 예, r 위에서 sin x, 코사인 y라는 함수를 적분할 거예요. 근데 x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y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적분하려는 함수도 sin x, x가 포함된 게 하나 있고 코사인 y, y가 포함된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순서에 특별하게 관계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럼 편한 대로 x를 바깥쪽에 둘까요?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y를 안쪽에 두겠습니다. y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안쪽 적분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y로 적분합니다. 그렇다면 x는 상수 취급되죠? 그럼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나가서 곱해지면 sin x가 이 적분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적분에는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y, dy 이렇게 남죠. 거기에 이제 sin x가 밖으로 나가 곱해졌죠. 그렇죠? 자, 그것이 계산되어서 바깥쪽에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dx라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바깥쪽 적분 x로 적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쪽에 이 적분이 계산돼야 되는 이 값이라는 것은 x로 적분할 때는 상수 취급밖에 안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적분이 또 이 바깥쪽에 있는 그 적분 밖으로 나갈 거니까 나가서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y dy 이게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dx와 곱해져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여기 이 두 개 적분의 곱은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y dy 정적분이에요. 이건 변수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처럼 그냥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코사인의 승수가 1승이네요. 그렇죠? 구간은 적분 구간을 보니까 우리 공식에서 배웠던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간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1승의 적분이니까 그냥 바로 공식 쓰면 되죠.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n승 x dx나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n승 x dx는 같은 값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예,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 예,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기만 하고요. 그렇죠? n분의 n-1부터 두 개씩 줄어들어서 n-2분의 n-3 이렇게 해서 짝수면 6분의 5, 4분의 3, 2분의 1까지 가면 2분의 파이 곱하고 끝나면 되고, 그렇죠? 홀수면 n분의 n-1, n-2분의 n-3 홀수니까 분모 n이 홀수니까 둘씩 뺀 것도 다 홀수고 언젠가는 분모가 그러면 홀수니까 5분의 하고 거칠 텐데 그때는 5분의 4, 그 다음은 3분의 2, 거기까지 오면 그 다음은 1이었죠. 곱하나 마나.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1승일 때는 짝수, 홀수 이런 거에 따라서 1승일 때는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1승일 때는 1이지요. 그렇죠? 2승일 때는 이제 2분의 붙어가서 여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렇죠? 3승일 때는 이렇게, 그렇죠? 4승일 때는 이렇게 3개, 5승일 때는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공식이. 자, 그럼 1승의 적분이니까 이 값은 1이에요. 그렇죠? 해서 이 값은 1이고, 그럼 이것도 똑같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간에서 적분인데, 사인, 이것도 1승이죠? 해서 이 값도 1이고, 그러니까 이 전체의 값은 둘 다 1이니까 1 곱하기 1 해서 1이다.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x dx, 이 값은 1이다.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x dx,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x dx,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해서 4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3승 x dx,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3승 x dx, 이 값은 3분의 2 곱하기 1 해서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졌죠. 1학기 때 다 배웠었죠. 그리고 2학기 때에도 앞에 부분에서 이 공식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죠.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11장 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이에요. 자, 일반 영역 하는 것은 직사각형 영역이 아니면 일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직사각형 모양인데 AB 곱하기 CD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면서 변이 X축, Y축하고 나란한 변만 가지고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회전된 모양은 직사각형 영역이 아니고 일반 영역입니다.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이 직사각형 영역, 나머지는 일반 영역.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직사각형 영역에서는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직사각형 영역이 아닌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적분 영역이 XY 평면에서 이렇게 일반 영역이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 일반 영역을 우리는 D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일반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D. 그러면 어떤 영역이 주어져 있어도 이렇게 유계가 되는 영역이라고 하면 이 영역을 포함하는 직사각형 영역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하나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Y축하고 나란한 선을 이 영역 바깥쪽에서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점점 이리 접근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에서 이렇게 접점이 생기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접점이 생기는 순간에 멈추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x의 값을 A,
이쪽에 x의 값을 b라고 해볼까요? 예. 그 y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걷듯이 x축하고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x축하고 나란한 직선을 2개 그어서 이렇게 이 영역 쪽으로 이렇게 접근시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택 포인트가 생기면 멈추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닿을 수가 있겠죠. 그때 요 선 y의 값을 c, 요 선의 y의 값을 d 이렇게 주면 이제 우리가 적분하려는 영역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 영역을 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R은 AB 곱하기 CD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바깥쪽에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을 R이라고 하고, 예, 우리는 이제 D에서의 적분을 정의하려고 해요. 그때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일반 영역이죠. 소문자 fxy dA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대문자 f라는 함수를 또 정의를 할 거예요. 대문자 fxy라는 함수는 x, y가 우리가 실제로 이 소문자 f를 적분하려고 하는 이 적분 영역 D에 들어가 있는 점이다. 그러면 함수 값은 소문자 f하고 같은 값을 갖게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적분 영역 안에 안 들어오는 점에 대해서는 대문자 f의 함수 값을 0으로 줘요. 예,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소문자 fdA 이것을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이죠. 거기서 대문자 fdA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정의. 예, 대문자 f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이제 대문자 f로 그리고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에서 적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이제 이 값이 얼마인지 볼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우리의 적분을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소문자 fda를 더블 인티그럴 직사각형 영역 R 위에서 대문자 fda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그렇다면 앞에서 연습한 대로 이제 직사각형 영역에서 적분이 됐으니까 R은 AB 곱하기 CD예요. 어떤 순서로 놓든 관계가 없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로 X를 바깥쪽에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를 바깥쪽에 놓고 X를 바깥쪽에 놨으니까 R이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였죠. 그러면 A부터 B까지 X의 적분이 바깥쪽에 갑니다. 그럼 안쪽에 Y의 범위, Y는 C부터 D까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C부터 D까지 대문자 F를 Y로 적분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순서로 둘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순서를 가지고 한번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이 적분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일반 영역 D가 있었고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 이렇게 R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R은 X가 A부터 B까지 움직였고 Y는 C부터 D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것은 Y의 적분입니다. 그러니까 Y의 값이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증가하고 있죠. Y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A하고 B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안쪽에 Y로 지금 적분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C부터 D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 주어진 X, A와 B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Y의 값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Y의 값이 여기 R, 이 범위에서 지금 적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C부터 여기 D까지 적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을 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 선을 여기 D에 있는 부분과 D에 없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아래쪽에 요 점에서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게 하나 있죠.
그다음 요 사이 여기까지 D 안에 들어오는 게 또 하나 있죠. 그다음 그 위로 넘어가면 예, 다시 D 밖으로 나가는 게 또 하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이 x 값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요 값을 지금 이렇게 y가 증가하고 가다가 d라는 영역에 딱 들어가는 순간 d의 경계에 놓이는 순간이죠. 그 값을 이 x에 대해서 어떤 값이 있겠죠. 예, 그 값을 phi 1 x라고 할까요? x마다 달라질 테니까 그림상에서. 그다음 D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 있죠. 위쪽 경계에 닿는 순간. 그렇죠? 그 값을 phi 2x라고 해 볼까요?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C부터 Y가 phi 1x까지 적분되고 phi 1x부터 phi 2x까지 적분되고 phi 2x부터 D까지 적분되고 이렇게 세 개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A부터 B까지 X의 적분을 놔두고 안쪽에 Y의 적분을 세 개로 나눕니다. C부터 phi 1x까지, phi 1x부터 phi 2x까지, phi 2x부터 D까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C에서 예, phi 1x까지 갈 때에는 이것은 예, 이 점이 지금 D라는 우리가 원래 적분하려는 적분 영역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문자 f라는 함수 값은 0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phi to x를 넘어가게 되면 또 역시 D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문자 f는 또 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phi 1x와 phi 2x 사이에 있을 때에는 D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D 안에 들어가니까 대문자 f는 소문자 f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깥쪽에 두 개의 적분은 0을 적분한 거니까 0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개는 이렇게 0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안쪽 적분만 이렇게 남았죠. 가운데 것만. 자, 그래서 전체 적분은 예, 바깥쪽에 A부터 B까지 dx, x를 바깥쪽에 놨다면 예, 안쪽 적분은 y로 둘 텐데 y는 우리가 원래 적분하려는 소문자 f를 예, 그 D라는 영역에 이 영역, 예, 이 영역에 아래쪽 경계부터 위쪽 경계까지를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phi 1x부터 phi 2x까지 이렇게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림을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결국 안쪽 적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라는 게 키가 되겠죠. 안쪽 적분을 이렇게 함수 범위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영역일 때는 안쪽이 함수로 정해져요. 바깥쪽은 상수로 두시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쪽의 함수 범위 결정하는 법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적분 영역 D가 있다면 예, 우리가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컨택 포인트를 잡아서 예, X가 A부터 B까지 이쪽에 이렇게 컨택 포인트를 잡아서 Y가 C부터 D까지 움직이는 그런 영역이다. 여기 D라는 실제 적분 영역이. 그렇다면 예, 우리가 바깥쪽에다가 X의 범위를 두었다면 바깥쪽에는 X의 범위가 그냥 전체 범위 A부터 B까지다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안쪽에 Y의 범위를 둘 텐데 Y는 이렇게 Y가 증가하는 방향에 화살표를 그어요. 그렇게 해서 이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이면 가장 먼저 뚫는 부분, 가장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 바뀌지요. 그렇죠? 화살표가 이렇게 A부터 B까지 X가 움직이니까 A부터 B까지 사이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은 부분,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그렇죠? 가장 먼저 뚫은 부분,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 그렇다면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왼쪽 컨택 포인트부터 여기 오른쪽 컨택 포인트까지 요렇게 아래쪽에 있는 곡선이죠. 아래쪽 경계가 되는 곡선. 그렇죠? 이 곡선의 식을 구하는 거예요. x마다 달라질 테니까 여기 x라고 하면 그때 함수값이 phi 1x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쪽 곡선의 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부터 그다음 반대쪽에 뚫고 나오는 것은 여기 위에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려볼까요? 구분되게. 예, 이렇게 위쪽 경계가 되는 곡선이 있죠. 그렇죠? 왼쪽 컨택 포인트부터 오른쪽 컨택 포인트까지 똑같은데 위에 있는 곡선, 그 곡선의 식을 phi to x라고 구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y의 범위는 phi1x라는 이 함수부터 phi2x라는 이 함수식까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해볼 수도 있어요. 똑같이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소분자 f dA 이 값은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 r을 잡아서 그리고 대문자 f는 주어진 점이 d 안에 있으면 소문자 f와 같고 d 밖에 있으면 0 이렇게 주는 대문자 f라는 함수를 잡아서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대문자 f da다 이렇게 주면 돼요. 그렇다면 직사각형 영역 R에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제 y가 바깥쪽에 와도 똑같이 범위는 y의 범위는 c부터 d까지 안쪽에 있는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안쪽에 있는 a부터 b까지 적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번엔 x로 적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일반 영역 d가 있고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 r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 r은 a, b 곱하기 c, d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x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x가 증가하는 방향에 화살표를 그리시면 돼요. 예, 그때 여기 y 값에 대해서 x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x는 a부터 b까지 적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대문자 f가 0이죠. 그렇죠? 여기 바깥쪽에 나가도 대문자 f가 0이죠. 그렇죠? 여기 안에 들어온 부분은 대문자 f가 소문자 f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세 개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x축 방향의 이 화살표가 이 d라는 이 영역을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이 부분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도 이 y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즉 x의 왼쪽 경계가 되겠죠. 그 값을 push 1y라고 하겠습니다. y마다 달라지니까.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부분을 push 2y라고 놓겠습니다. 이건 그리스 문자예요. 이렇게 쓰는 건 push. 여기 이렇게 예쁘게 써놓은 거 요게 push입니다. push 2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쪽 적분이 a부터 push 1y까지 그리고 push 1y부터 push 2y까지 그리고 push 2y부터 b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push 2보다 큰 쪽으로 가게 되면 대문자 f가 0, push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대문자 f가 0, push 1과 push 2 사이에 있을 때에만 대문자 f가 소문자 f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 오른쪽 첫 번째, 세 번째 적분은 0을 적분한 거니까 0으로 전부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적분만 남게 되지요. 결국 안쪽에서 x의 범위를 push 1y부터 push 2y까지 적분해 주면 돼요. 그렇죠? 똑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바깥쪽에 y를 두겠다라고 하면 바깥쪽 y의 범위는 전체 그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영역 전체의 y의 범위 c부터 d까지 상수로 주고요. 안쪽에 x를 줄 텐데 똑같이 하면 됩니다. x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어서 여기 위에 컨택 포인트가 있죠. 여기 아래 컨택 포인트가 있죠. 위에 아래 컨택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왼쪽 경계가 되는 부분 이 곡선의 식이 있을 거예요. 그 곡선의 식을 push 1y 오른쪽에 있는 이 오른쪽 경계가 되는 곡선 꼬불꼬불하게 그려볼까요? 이 식을 push 2y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해서 push 1y부터 push 2y까지 소문자 f를 x로 적분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안쪽 적분 먼저 하시고요. 함수 범위 계산한 다음에 바깥쪽 상수 범위 적분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반 영역에서의 중적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바깥쪽에 x를 둘 수도 있고요. 바깥쪽에 y를 둘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안쪽에 어떤 것이 오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바깥쪽은 그냥 전체 상수 범위를 주면 되고 안쪽은 예, 그 실제로 우리가 적분하려는 영역, 일반 영역 D의 경계를 준다. 그렇죠? 안쪽에 Y가 온다면 Y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증가를 하니까 경계라는 것은 아래쪽 경계부터 위쪽 경계까지 안쪽에 X의 값을 놨다면 X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왼쪽 경계부터 오른쪽 경계까지. 어렵지 않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안쪽에 Y가 온다면 Y는 아래쪽 경계부터 위쪽 경계까지 함수의 식이다. 안쪽에 X가 왔다면 X의 범위는 왼쪽 경계부터 오른쪽 경계까지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 연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